통계적 추정은요, 우리가 어떤 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인원수 또는 개수가 너무 많아서 와, 이거 다 조사하기는 너무 힘들다. 우리 일부분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일부분으로 전체를 추측을 해보자. 이게 따라하세요.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 용어 몇 개를 정의를 하고 공식 2개를 우리가 외우고 그럼 받아들여야 될 공식들은 그런 다음 이제 우리 그걸로 뭔가를 유도를 하게 될 거야.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따라하세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 전체 집단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에 평균이 대충 몇 정도인지 추측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전체 집단을 따라하세요. 모집단. 고양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원소라는 직하고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따라하세요. 일부를 뽑은 자료. 거기서 내가 일부분만, 예를 들면 뭐 100마일 앞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1000명의 나이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일부분만 조사를 한 거잖아요. 100만 명이 넘는데 고양시가 1000명만 조사한 거면 그 일부분을 따라하세요. 표본이라고 부르고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이라고 하고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따라하세요. 전수조사. 일부 표본을 뽑는다 그랬죠? 그 표본만 조사하는 걸 따라하세요. 표본조사. 이미 추출은 그냥 랜덤으로 쭉 뽑는 거야. 내가 뽑고 싶은 특정 사람들만 뽑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랜덤으로 그냥 추출하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요. 자, 이건 너네가 좀 생소할 만한 단어는요. 얘네들은 하면 당연한 거거든. 전수조사는 전체 조사하는 느낌이니까 괜찮아. 표본조사도 표본을 조사하는 거 같으니까 괜찮아요. 이 2가지 용어는 좀 기억을 해줘야 돼. 따라하세요. 전체 집단.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를 거라고요?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일부분을 뽑았어. 그럼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표본이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표본을 조사할 거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어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평균이 3종류의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 줄여서 따라하세요.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가 보통은 따라하세요. 모집단에서 한 개를 뽑은 값. 한 개 뽑아서 확인한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그 x를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그래서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기호로는 EX라고 쓰고요. 주로 모 평균은 M으로 기호로 줄여 쓰게 될 거야. 따라서 모집단의 평균, 모 평균. 네. 그때 X가 의미하는 건 모집단에서 한 개 뽑았을 때 그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두고 그때의 평균을 모 평균 EX는 M이라고 쓰고요.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분산. 얘는 좀 기호로 우리가 V, X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얘는 기호로는요 V 이렇게 쓰지는 않고 보통은 따라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를 그냥 시그마로 줄여 쓰고 보통 시그마 제곱을 쓰는 편이긴 해요. V 이렇게 썼다고 틀리게는 않을 텐데 이거 시그마 제곱을 주고 쓰게 된다로 기억을 해주면 좋아. 한글로는 따라하세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각각의 어떤 의미이고 한글로 어떻게 줄여서 말하고 기호로 어떻게 줄여서 쓰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집단이 모집단이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고 모평균 기호로는 뭐로 나타낼 거라고요? M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이 X는 M 이렇게 기억하면 더 좋긴 해요. 왜냐면 문제에서 M 하나 갑자기 EX 하면 이렇게 무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따라서 모집단의 분산 줄여서 뭐라 부를 거라고요? 모분산. 그리고 기호로는 우리가 VX 또는 뭐라고 쓸 거라고요? 시그마 제곱. 그다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뭐라 줄여 부르고 모 표준 편차 기호로는 시그마 X 또는 시그마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표본을 뽑았어. 그 일부분을 뽑았어요. 이때 따라서 몇 개 뽑았는가? 그 뽑은 개수를 따라서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 하면은 몇 개 뽑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100개 뽑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표본의 크기가 n이다. 몇 개 뽑았다? n개 뽑았다.
내가 하나하나 뽑은 값을 x라고 했잖아요. 그때 n번을 뽑았다면 뽑은 걸 실제로 써보면 뭐 x의 첫 번째 값, x의 두 번째 값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n개의 값들이 이렇게 뽑힐 수가 있을 거, 확률적으로 다른 값들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때 우리가 따라하세요. 표본 내서의 평균, 이걸 줄여서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이라고 쓰기로 했고요. 우리가 EX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X 위에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걸어요. 성분 표시처럼. 따라하세요. X바 라고 읽을 거고요. 그리고 물리로는 공통과학의 이 바의 의미는 V바 하면 따라하세요. 평균 속도 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X의 평균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쓸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평균은 지금 두 가지 평균이 나왔어요.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 얘는 그러면 고양시 전체 인구의 나이 평균이 되는 거고, 따라하세요. 표본의 평균, 내가 100마일 가서 조사한 1000명의 평균이 되는 거야. 1000명 나이의 평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자, 이 X바를 구해라 그러면요, 얘는요 X1 뿔 땡땡땡 뿔 XN 전부 다 내가 더한 다음 전체 인원수로 뭐 해주면 나눠주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이제 n분의 1 시그마 뭐 x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따라하세요. 표본에서의 분산, 줄여서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분산의 정의가 따라서 편차제곱의 평균. 근데 우리가 기호는 뭘 쓸 거냐면요,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를 이 시그마가 표준 편차,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탠다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앞글자 S, 그리스 문자에서 S에 해당하는 시그마를 쓴 거거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얘를 이미 썼기 때문에 또 쓰면 겹치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라지 S 이렇게 쓰면은 따라하세요.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 이제는 표본 표준 편차는 줄여 부르고 S라고 쓸 거야. 대문자 S. 자, 그리고 표본 분산은 얘 정의에 의해서 제곱이기 때문에 S 제곱을 쓰게 될 거고요. 따라하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시그마고요. X 가지는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정확히 이 평균을 빼면 안 되죠. 얘에서의 분산이니까 얘의 평균을 빼야 되니까 X바를 빼고 제곱한 다음에 우리가 PI를 하거나 아니면 총 더한 개수로 나눠줘야 돼서 n분의 1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n분의 1을 하지 않고요, n-1분의 1을 하게 돼요. 왜 하나가 줄어들었느냐는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고 공대가도 안 배우고요, 아마 수학과 관련되거나 통계학과로 가야 이게 아마 3학년 때쯤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n-1로 나눈 다음에 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 풀 때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나도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었는데 이게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없어서 얘를 이제 우리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최대한 가깝게, 값이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봤더니 n-1로 나누게 되면 좀 더 가까워지는 값을 가질 수 있더라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됐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책에 읽어서 아마 이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식으로 너네가 문제를 직접 분산을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건 S제곱이라고 쓰면 표본에서의 분산이다 정도로만 지금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자, 참고로 표본의 총합이라고 하면은 따라하세요. 표본의 총합, 표본의 크기, 이렇게 한글로 표현할 수 있어서 표본의 총합을 구해라 그러면 이 n만 넘겨주면 돼요. 그럼 표본의 총합은 땡땡 하면은 넘겨서 n, x 바로 필요하다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알고 있어야 돼. 얘를 표본의 총합을 쓰게 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을 다루려면 표본의 총합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얘네 값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값 다 더하고 n 나눈 게 x 바이기 때문에 넘겨서 nx 바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정리를 한번 하고 씁시다. 따라하세요. 표본에서의 평균, 그걸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표본 평균, 기호로는 어떻게 쓴대요? EX. 표본 평균이라고 말했잖아. 50단이라고 말하고 X 바로 쓰고요. 따라서 표본의 총합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로 하면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 계산 너네가 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의미만 알면 돼. 따라하세요. 표본에서의 분산.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고요. 표본 분산, 기호로는 뭐라고 쓸 거다? S제곱, 라지 S제곱인데 스몰 S를 안 쓰는데 S제곱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다음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는 표본 편차 줄 그리고 S를 쓴다. 표본의 총합은 우리가 따라하세요.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평균을 곱한다. 네, 그게 표본의 뭐라고요? 종합이라는 의미라는 거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유형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자, 평균 두 종류 배웠죠.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 표본에서의 평균. 평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총 3개예요. 얘까지만 하면 이제 내용이 거의 다 끝나요. 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내가 100마역 앞에서 뽑은 표본이에요. 그때 나이의 평균과 내가 외동 앞에서 뽑은 또 표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뽑은 표본에서의 평균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보통은 다를 거야. 다른 사람들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구한 표본 평균이랑 여기서 구한 표본 평균이랑 또 다른 데 가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랑 이 표본의 평균은 확률적으로 다른 값을 가질 거야. 얘조차도 우리가 확률 변수로서 다루게 될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봐야만 해.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값은 확률적으로 달라진다. 이때는 x1, x바 1이라고 하고요. 이때 평균은 x바 2라고 하고요. x바 3 하면 땡땡땡에서 내가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표본을 뽑았을 때의 평균, 표본 평균들을 구한다. 따라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래서 이제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 x바, 이게 표본 평균이죠. x바 값이 계속 다르게 나오니까 그럼 얘는 평균은 뭔데 해서 이거의 평균을 구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 여기는 표본을 뽑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뽑으면 모두 다 뽑고 나누고 나누는 바는 전체가 나누는 것과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이 이 x와 똑같아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 마지막 내용은.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표본 평균들의 분산 또 알아보게 될 건데요. V X라고 쓰면 되고요. 얘도 그냥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수학자들이 해봤더니 어떻게 유도가 됐었냐면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나오더라를 수학자들이 해놨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의 의미는 따라하세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그러면 나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얘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게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는 이 두 개를 외우고 있거든. 이 두 개를 얘네 둘을 많이 써. 얘보단 얘네 둘을 많이 써요. 얘는 둘을 외우고 있는데 어제 수업해보니까 애들이 이거 둘만 외우라고 했더니 얘를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그럼 세 개를 다 외우세요. 둘 중에 하나 외우면 나머지 자동이잖아. 정의에 의해서. 자,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 줄여서 뭐라 부르고요? 모평균. 기호로는 따라서 EX 또는 M 이렇게 쓰죠. 따라하세요. 표본의 평균 줄여서 뭐라 부르고요? 표본 평균. 기호로 뭐라 쓴대요? X바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평균이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평균의 평균을 또 구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이제 이따 배우게 될 거야. 이 필요해요. 뭔가를 하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과 어떻다? 같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 표본 분산 각각 기호로 따라서 시그마 제곱, S 제곱.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건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분산. 한 줄을 불러요. 기호로는 V, X바로 쓰고요. 얘는 신기하게도 계산을 해봤더니 값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되냐면 따라서 표본 크기분의 분산.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로 나누는 게 되더라. 기호 한 번 더 써줄게요. 얘는 이제
이거라서 n분의 시그마 제곱 되는 거고 이거는 루트 vx 받아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다. 이 뒤에 쓸 거니까 안 써도 돼요. 얘는 다음 페이지 쓸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너네가 한번 쓰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용어 정리를 할게요. 저기 뭐 하는 건가 싶은데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내용을 하기 위해선 얘네를 구해봐야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이거를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너네가 이런 걸 할 수 있어를 하는 거예요. 극한이랑 똑같아. 우리 극한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고 그냥 가까워질 때 해가지고 그냥 직관적인 해석으로 쓰잖아요. 엄밀한 증명은 대학교 가서 하면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극한만 그냥 받아들이자. 그러면 연속, 미분, 적분은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어. 해서 우리가 극한만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용어를 정의를 하고 몇몇 개념들을 그냥 받아들이며 뒤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각각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세 종류씩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오분산이 뭔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뭔가? 이런 의미들은 알아야 된다. 그림으로 좀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준 거야. 저것들은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쓴 사람은 좀 외워보세요.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문제 자체가 다 안 풀려요. 참고로 이번 숙제가 2단원인데 한 단원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 한 단원에서는요 이 공식으로 그 한 단원 다 풀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얘를 알아야 되고요.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 따라하세요. 모집단 조사. 정확히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조사를 하고 싶은데 사람 수가 너무 많아. 못하겠어. 그래서 일부분만 조사할 거야. 따라하세요. 표본 조사. 표본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풀 숙제의 내용이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들을 구한다면 그걸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걸 이제 뒤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뒤에 넘겨서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예요. 평균이 3개, 분산 3개, 표준편차 3개가 있잖아요. 자, 한번 표를 채워봅시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그건 뭐냐면 모집단에서 한 개 또는 한 명 뽑았을 때 그 값을 확인한 값을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그걸 따라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 그걸 모집단 확률 변수가 x면 표본에서의 평균을 x바라고 쓰고요. 참고로 종종 이제 마플에 그런 문제 나올 건데 모집단에서 하나 뽑은 걸 내가 y로 둔다면 표본에서의 평균은 y바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z를 쓴다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z바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두고 표를 완성을 시켜볼게. 그러면 평균은 EX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거는 M이라고 줄여서 쓰게 될 거예요. 절대 모집단에서의 분산은 우리가 VX가 되고요. 이거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게 될 거고요. V보다는 시그마 제곱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시그마라고 줄여서 쓰게 될 거예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 단원들에서 했었어. 그래서 이산 막 표 그려가지고 막 재평평제하고 막 이런 구하는 거 했잖아요. 네. x까지는 값에 확률 보고 더해라 막 했잖아요. 이것들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숙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그럼 표본에 대한 내용. 표본에서의 평균을 x로 놨으면 여기 뭐라고 쓰기로 했죠? x바. 근데 이게 구하는 방법은 너네가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이 정도만 쓸 거야. n분의 표본의 총합. 따라서 표본의 크기. 이거는 귀찮으니까 쓰지 맙시다. n으로 씁시다. 자, 일단 표본에서의 분산을 우리가 S제곱이라 쓰고요. 이거는 식은 너네가 몰라도 괜찮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표는 다 외워야 돼. 자,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기억으로 나타낸다. 이 S가 따라서 표본에서 구한 표준 편차. 예를 들면 10만, 100만 명을 다 조사해서 표준 편차 못 구하겠으니까 1000명 뽑은 다음에
그 청량에서의 사람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여긴 좀 잘 써야 돼요.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 의 평균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 x바가 되고요. 이거는 계산해봤더니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 값을 가지더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표본 평균들 x바들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신기하게도 vx바는 vx를 n으로 나눈 값과 같더라를 확인을 했던 거고요. 이게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기호를 나타낼 수 있다. vx는 시그마 제곱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 씌운 거니까요.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이렇게 그냥 바로 써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이걸 너네 외우고 있어야 돼. 참고로 따라하세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러면 표본 평균 x바 얘를 확률 변수로 생각했을 때 얘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를 따른다. 자세히 쓰고 싶으면 뭐 x바 물결 있어도 되겠네요. x바 물결 n하고 x바의 평균 하면은 m이죠. x바의 표준 편차 이거거든. 좀 아직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야?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따라하세요. n이 충분히 크면 그럼 x바는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얘는 정규 분포가 따른다고 말해요. 공부할 거면 m, 루트의 시그마에 n이 충분히 크다는 이제 n이 25 이상이라고 말하는 책도 있고요. 30 이상이라고 말하는 책도 있고요. np, nq가 5 이상이라고 말하는 책도 있는데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무지성 정규 분포 x는 무조건 정규 분포인 거야.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쭉 한번 써볼까요? 오늘 숙제는 이 내용밖에 안 나오고요. 다음 숙제 내용 미리 또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이거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하고 문제 조금 풀어줄게요.